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저자 이랑주입니다. 오래가는 것들은 결국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 같아요.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그 사람만의, 그 브랜드만의, 그 상점만의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우리가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쫓아서 막 급하게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트렌드를 쫓는다는 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걸로 어떻게 고객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오래가는 기업들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내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아마 바나나 우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가 떠오르잖아요. 그 단지 모양의 바나나 우유의 비주얼 형태가 지금 45년째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의 우유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병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종이팩 우유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우유는 자기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시대와 호흡하면서 촘촘하게 스며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유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트렌드를 쫓았다면 과연 지금의 바나나 우유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형체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칼라, 로고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있고, 블루보틀 하면 또 파란 화병처럼 생긴 그 보틀 모양에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두 개가 어디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형성된 이미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매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도 이런 고객이 마지막에 머릿속에 남길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면 오랫동안 브랜드를 끌고 나가기는 힘들어요. 티파니 블루는 자기의 상징을 칼라로 표현했어요. 근데 상징을 만들었죠, 그렇죠? 글보다 더 빠르게. 이 상징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티파니는 180년 동안 민트 색을 반복하면서 티파니 블루라는 이름을 서서히 만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요. 이게 행동 설계인데, 오늘날의 브랜딩은 단순 브랜딩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진짜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키는 수많은 제품을 만들지만 자기의 핵심 가치를 담은 제품 중심으로 움직여요. 매장을 가보더라도 자기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한 매장이더라고요. 나이키라고 하면 나이키 에어 운동화 다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 소우 매장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에어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이 팽팽히 불어오는 에너지를 그 안에 다 담았더라고요. 나이키 매장에 이번에 에어 운동화 쇼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나이키 운동화, 에어 운동화를 만드는 쇼를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 쇼를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들의 팬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컨셉이 있고 그 컨셉을 고객 스스로 팬이 되게 하는 거는 컨셉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공간에서 그걸 행동까지 촘촘하게 설계하는 거, 내리에 무의식적으로 더 오랫동안 기억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죽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지 못하는 매장이 죽는 거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매장에 가요.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면 뭘 팔아야 될까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카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향기를 맡는다거나 카페에서 주는 음악 소리라든지 아니면 옆 사람이 소근소근 되는 이런 감성을 줄 수 없잖아요. 미국에 캐스퍼라는 매트리스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오프라인 매장의 정의를 바꿨어요. 수면과학연구소.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10시간 동안 와서 자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이는 공간. 그리고 제가 당장 거기서 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아마 해외 직구로 해서 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브랜드를 느끼고 친밀하게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경험을
기분 좋은 이미지로 저장시켜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앞으로 많이 살아남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의 매장 전략, 브랜딩 전략, 행동 설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